네, 정치 유망주와 함께하는 스프링 캠프 이번 주는 현근택 변호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까지 유망주인 거예요? 유망주라 아니, 그러니까 원내로 들어가셔야 이제. 아니 난 좀 빼줘요. 무슨 이 나이에 유망주야. 그게 지금 참 당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직 10일이 아직. 당적은 뭐 이번 주 며칠 남았어요? 토요일까지. 아, 이번 주 토요일까지. 아, 다음 주부터는 그럼 이제 원외 전사로 이렇게 정치 순수 정치 평론가로 이제 얘기를 되시겠네요. 네. 아, 저희 오히려 구정도 좀 바꿔야 되나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시겠네. 이제 네. 무당이 되시면. 항상 가급적 공정하게 하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 텔레그램 관련해서 이따 제가 여쭤볼 것도 있는데 개인사가 있는데 어쨌든 비중 있게 원래 시작부터 그걸로 가지 말고요. 원래 ABC대로 가겠습니다. 오늘 집권 여당 민주당의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 민생 개혁 법안 추진하겠다. 그리고 5.18 정신 헌법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 및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졌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부터. 일단 좀 입법을 조금 서두르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관세로 봤지만 이 대미투자특별법이 어찌 보면 가장 급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쿠팡이 됐든 뭐가 됐든 명분을 그걸로 삼았지만 그때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왜 통과 안 시켜주냐 이거기 때문에 그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법 개정은 아마 3차 상법 개정은 아마 자사주 소각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코스피가 어제 오늘도 보니까 삼성전자가 10% 이상씩 오르는 거 봤는데 삼성전자 큰 주식이 그렇게 오르는 어쨌든 네. 5천 넘어서 이제 6천 7천 가야 되는데 이 자사주 소각 3차 개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검찰 사법 개혁도 뜨거운 이슈고. 그다음에 아마 이 원포인트 개헌은 이거 매번 나오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개헌을 사실은 원포인트로 하기는 매번 나오는데 근데 막상 개헌을 하려면 또 그것만 되지 않거든요. 네. 이건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내란 세력 단절 촉구는 이거 저희들이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총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대민투자특별법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나 상법 개정안 얘기하는 거나 검찰개혁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서 어쨌든 한병도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로서 그걸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라는 점에서 좀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앞에 코스피 이렇게 자랑하고 주식 자랑하고 또 개헌몰이 내란몰이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늘어진 카세트 테이프 소리 마냥 너무 좀 지겨운 소리 또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좀 그만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과거 이제 유승민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높게 평가하거든요. 네. 그런 이런 어떤 민주정부의 어떤 비전 같은 것들을 잘 제시하는 것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 들었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넣은 내용보다 넣지 않은 내용을 더 국민들이 관심 가질 것 같다. 네. 특히나 집권 여당에서 항상 지금 관심 많이 받고 있는 김병기, 강선우 그리고 공천 비리 헌금 의혹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제도를 바꿔가지고 이 집권 여당과 정치 개혁을 이룰 건지에 대한 한 문장이라도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네. 한 문장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부 유착 관련해 가지고 특검을 하자라는 것은 들어갔지만 결국 본인들을 향한 어떤 비리나 비행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없다라는 것이 아쉬운 점을 조금 지적할 수 있을 것 성찰과 같습니다. 반성의 메시지도 포함됐어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주셨고요. 김종혁 최고위원은요?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 보면 여야 상관없이 원내대표나 당대표의 연설이 국가의 비전, 미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보면 뜬금없이 5.18 특별법을 거기다 넣자는 건 누가 봐도 이거 뭐지? 전체적으로 개헌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왜 하필이면 그거 하나만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개헌을 해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통일교 신천지 어떻게 보면 종교와 정치가 유착함으로 해서 그 폐해가 엄청나잖아요. 여야 할 것 없이. 네. 그런 얘기들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무슨 공천 헌금이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치 개혁을 해야 되는데 자기 당이 저질렀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입 싹 씻어버리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하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와닿는 것도 없고 네.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던 거를 그냥 잘 정리한 것이다. 그냥 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네. 얘기 누가 못합니까? 그런 정도 누구든지 나가서 할 수 있어요. 현근택 변호사님 반론 한번. 아니 신천지 이게 사실은 통일교 특검이 신천지 특검이 민주당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제발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하든가 하면 되는데 지금 신천지 특검을 자꾸 하지 말자고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하지 안 하는 이유가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언론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론은 내일 장동혁 대표가 무슨 말 할지 더 관심이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병도 의원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 뭐 대표 연설하고 그다음 뭐 거취 표명까지 예고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거라고 좀 보고 계신가요? 이건 김종혁 최고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그냥 야당 그냥 이재명 그 대통령과 정부 공격하는 걸 거예요. 뭐 특별한 무슨 뭐 비전을 내세우든가 뭐 국가적 아젠다를 내세우든가 그런 건 없을 거라고 봐요. 아 그냥 공격할 겁니다. 그냥 공격할 거다. 그냥 그리고 뭐 특검 공격하고 얘기하고. 뭐 무슨 예를 들면 무슨 뭐 사상 최고의 어떻게 보면 최악의 무슨 외교적 실책이다. 무슨 뭐 부동산 실책이다. 뭐다. 뭐 국민한테 겁박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그냥 자극적인 말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대안이 나올까? 뭐 그런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끝나고 난 다음에 입장 밝히겠다는 건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최대한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내가 그 나의 재신임을 한번 물어보겠다. 뭐 이렇게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논란이 많지만 뭐 수계산을 해보니까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된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일 것 같아요. 재신임을 묻는 투표. 그럼 전당원 투표? 네, 그런 정도 할 것 같아요. 최대치가 그 정도일 것 네, 같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저도 그거는 할 것 던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뭐 여론조사 당내 여론조사 보면 장동혁에 대한 지지율이 되게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원 구성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들 지지할 수 있는 지난번에 어쨌든 그 당대표로 선출된 것도 그렇고 그 네. 이후에 당원들 많이 늘었는데 윤핵인 쪽에서 많이 들어왔다고 보면 전당원 투표를 했을 때 오히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한동훈 쪽을 오히려 더 코너로 몰 수 있다고 봐서 이거는 저는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당원 투표로 재심 묻겠다. 대신 뭔가 더 요구하겠죠. 지금 임혜재 의원처럼 뭐 수용하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뭐 의원직 걸라든지 아니면 뭔가 아마 더 강한 걸 요구할 것 같아요. 요걸 받으면서 당신들도 그럼 앞으로 뭐 가만히 있으라든지 뭔가 뭐 이제 뭔가를 좀 세게 얘기하면서 전당원 투표로 뭐 이렇게 재심 묻겠다 일로 갈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의 입법 독재 같은 말은 사실 되게 단골 메뉴이기 때문에 에피타이저처럼 들어갈 것 같고 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단식을 했으니까 단식 얘기하면서 통일교 특검 받아라, 신천지 특검 받아라, 그리고 김병기 강소는 공천비리 특검 받아라, 쌍특검 얘기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코스피 5천 달성을 평가를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코스피 5천을 달성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부동산 문제라든지 환율 문제라든지 금융자산 과세 문제라든지 이렇게 가두리 양식을 치는 것처럼 해서 유동성을 다 틀어막아가지고 주식으로 돈을 그렇게 몰면 과연 그게 건강한 경제이겠느냐라는 취지의 연설을 할 것 같고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당내 문제를 대표 연설에서 실을 것 같지는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백브리핑에서 할 기자들이 것 물어볼 같아가지고 테니까. 그걸 굳이 뭐 지금 막 뭐 여러 보도에서는 자기 재신임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당권파든 비당권파이든 간에 재신임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결국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지만 그게 이제 국회에서까지 그런 것들을 얘기할 것 같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신임 투표 관련해서 원래 보도 보면 소장파라고 하는 분들도 원래 재신임 묻다가 지금 사퇴하러 입장이 약간 바뀌었다는데 실제로 재신임 투표하면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그동안의 행보에 날개를 달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이게 원래 대한과 미래 김용태 의원이 먼저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근데 김용태 의원은 그 하면은 안 된다, 떨어진다 이렇게 반대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재신임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딱 거부할 거다. 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지금 그걸 계산이라고 하고 앉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막 그렇죠. 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는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아이디어네. 왜냐하면 돌파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그 장동혁 대표가 해온 게 이른바 몸빵이잖아요. 네. 윤한홍, 주호영 이런 분들이 막 공격을 하니까 그때 궁지에 몰렸을 때 한 게 필리버스터 네. 24시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을 갈아 넣었으니까 더 이상 이거 갖고 문제 삼지 마세요.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제명을 한 다음에 온갖 비난이 쏟아지니까 바로 다음날 단식해서 나 굶고 있는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어요. 네. 삭발은 원래 단식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단식까지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이걸 던지는 거지. 이제 이걸 던져서 전당원 투표를 해서 더 이상 이거 갖고 문제 삼지 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없어. 왜냐하면 이제 2월 19일 날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나오잖아요. 네. 그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분명히 요구할 거라고요. 당신 입장이 뭐냐. 근데 이거를
잘못됐다, 잘됐다. 그러니까 아니면 난 입 다물고 있겠다. 지난번처럼 네. 12월 3일처럼. 그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 전한길 씨 와갖고 야 지금 그 다큐멘터리 봐. 영화 관람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 고성국 씨 그 윤석열하고 전두환 사진 당사에다 내걸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청구서를 막 들이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정치인이 장동혁 대표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 제일 근데 힘들어. 어쨌든 네.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돌파했고 네. 돌파라고 어쨌든 네. 전환했고 단식으로도 어쨌든 징계 네. 제명했고 네. 2번은 넘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당원 투표도 되면 제가 보기에 아마 재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하나하나 하면서 돌파해 가는 거라서 근데 그분 뭐 칭찬하는 게 아니라 카드로서는 오히려 네. 자기가 던진 게 아닌데 상대방이 던진 건데 괜찮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로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이제 한덕수 후보를 교체하려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네. 당원 투표로 그때 부결됐죠. 당원 투표 붙였는데 네. 오히려 의외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쵸. 이건 아니다. 왜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거기서 작동을 한 건 아니에요. 네. 한동훈 대표의 징계가 과하다라는 건 아마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다. 없는 것은 그래서 아마 아니다. 김영태 의원이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가지고 제시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통 지도부가 의제로 내밀었던 그 전당원 투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찬성을 들어주는 거니까 아마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쪽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저는 재심이 물으면 무조건 통과된다고 통과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된 것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당원이 많이 늘었거든요. 많이 늘었는데 대부분 이제 평가에 의하면 윤호개인 쪽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전당대회 당대표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주 땡큐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재심 투표까지 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당은 내가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이제 정말 아니 근데 그게 네. 어느 정도 투표율이 얼마나 되고 아. 찬반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지방선거 앞두고 공천 받으려는 사람들이 일제히 자기 관련된 당원 모집. 사람들을 당원 모집을 다 끌고 들어와서 왜냐면 경선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왕창 늘어났다고요. 근데 네. 이분들이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친윤만으로 돼 있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네. 그 선거 앞두고 늘어난 사람들로 보이고 문제는 그 이전에 들어와 있는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 통일교나 신천지 그리고 우리공화당 뭐 그 자통당 이중 당적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컨트롤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놔두고 투표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반윤이라든가 윤석열 비판하는 쪽에서는 좀 위험하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또 그걸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확실히 또 뭐 투표율 20% 뭐 징계 찬성 90% 이러면 또 논란은 계속 격화되고 끝나지는 않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내일 어떻게 장동혁 대표가 본인 입장을 내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나오신 김에 우리 이기인 총장님 나오신 김에 요즘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금 신지호 의원도 우리 지금 부울경도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고 특히 이제 펑크가 계속 보이는 데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지사 후보는 보수는 못 내는 거냐 이런 이제 보수 유권자들은 걱정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국민의힘 팬들한테 개혁신당은 혹시 안 나오나요? 개혁신당도 좀 후보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는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과연 적절한 후보인가는 공관위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이기인 총장님 직접 등판하는 일 없습니까? 저는 공관위원인데다가 사무총장이라서 네. 국민들이 원하면 나가시겠지만 그런 정치적 수사는 쓰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서울부터 부산까지 약 7개 정도 8개 광역단체에서 지금 후보군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지지율이 높지 않은 정당도 단체장 후보 찾기 참 힘든데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보수 진영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거고 아니 저는 김은혜 의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뭐 하명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을 선거에서 도와줬었던 유승민 의원의 뒤통수까지 쳐가면서 경기도지사 후보 돼가지고 어쨌든 후보 나가서 졌잖아요.
그러면 결자해제 차원에서 본인이 직접 이번에도 선거 나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책임감이 없다라는 점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니 도지사 나가면 떨어지면 배지 떨어지는데 네. 그렇지. 누가 나가겠어요. 아.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될 것 같으면 나가죠. 아니 근데 이제 근데 나가는데 그쵸. 괜히 나갔다가 배지만 잃으면 그다음에 뭐예요? 할 게 없잖아요. 아니, 당에서 지금 그 아주 조금도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 배지만 지키려고 하고 특히나 경북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당이 어찌되든 말든 간에 망하든 말든 간에 일단 나부터 출마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부터 살자라고 보는 그런 심리를 국민들은 알 거란 말입니다. 좀 그런 거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 유권자들은. 이승민 전 의원이 사실은 어찌 보면 유일한 카드 같은데 네. 이승민 전 의원도 지금 약간 뭐 뜻한 흐름이 없잖아요. 본인 사실은 딸 뭐 수사 네, 받는 맞아요. 부분에 리스크도 네, 뭐 좀 이렇게 있어서 있고. 그게 정리가 돼야 뭐 나오든 말든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은혜 의원 친윤이잖아요. 네. 만약에 떨어지면 그다음에 갈 데 있나요? 딱 배치 떼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나갔다가 떨어지면 그다음에 친윤 세상은 끝날 텐데 이제 네.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지난번 대선 때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네. 당내 뿌리 하나도 없어요. 자기 계파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저 경기도지사로 나갔다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정치 생명 어디로 가요? 이분들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네. 그 김성교 그 경기도당 위원장이 네. 본인도 좀 나가볼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도 네. 안 나가면 난 나가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양평과 관련해서 지금 뭐 쏙 들어갔죠. 기소 대시였나 뭐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쉽지 않게 돼버렸고 아. 유승민 의원은 이게 아까 얘기했던 딸 네. 유담 씨와 관련된 네. 게 정리가 안 돼서 네. 이것도 사실은 조금 좀 뒷골 때리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심재철 원유철 이런 원외 아. 뭐 이런 분들이 나가겠다 쌍철 이런데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성공 가능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승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잖아요. 김문수 전 도지사를 몇 번 하셔가지고 그분이 안 나간다고 어젠가 네, 밝힌 거 그러니까. 맞죠? 누구? 김문수 지사. 김문수 지사는 본인이 안 나간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안 나가는 쪽으로 네, 거의 뭐 진짜 나갈 사람이 없네. 이렇게 우리가 그러다 뭐 보니까 진짜 국민이 걱정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네. 좀 이게 싸움이 되려면 뭔가 좀 이렇게 비등비등한 사람들이 붙어줘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싸움이 되는데. 대선 다음으로 가장 큰 선거가 경기도지사 그렇죠. 선거인데 1300만, 이렇게 맥이 빠지는 1400만. 선거가 될 가능성이 죄송합니다.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뭐 대선이 맥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결론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특정한 당의 경선이 더 중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국민의힘 요거까지만 얘기를 해보죠. 그 박덕흠 의원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 두 분은 사실 사돈 관계인데 두 분 사이에 나온 텔레그램 때문에 또 김종혁 최고가 호출되셨다고 이게 무슨 내용이죠? 아니 그러니까 아시아투데이인가 뭐 어떤 뭐 언론에 나온 건데 네. 박덕흠 의원이 사돈인 정진석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온 텔레그램을 보고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김종혁이는 왜 한동훈을 돕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분석을 하면서 원래 윤석열 총장 때 2021년도에 대선에 나가려고 하면서 제일 먼저 만난 게 김종혁이었다. 아크로비스타에서 면접을 봤는데 근데 탈락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꽁해서 한동훈한테 가 있는 거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왜냐하면 아크로비스타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고 네. 진상은 뭐냐면 제가 윤석열 총장이 보자고 해서 만났던 건 맞아요. 네. 그 다른 서초동에 있는 그 논란이 많았던 화랑에서 만났어요. 네. 한 4시간 가까이 만났어요. 근데 한 그 3시간 뭐 한 40분 동안 혼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날도.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자기가 내가 첫 번째 참모니까 자기가 출마 결심을 굳혔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상의해서 다른 사람들도 영입을 하고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 날인가에 전화를 해서 그래 같이 해보시죠. 그랬더니 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뭐 그때 제가 국장 출신이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싫어하는 어떤 분하고 제가 또 가깝게 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도 중간에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욕을 그렇게 하는 거야. 주변 네. 사람들을 뭐 네.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기자 출신인데 국장님 그 기자 새끼들 말이죠 막 하면서 막 욕을 너무 하니까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 사람 그리고 자기 어떤 대학 동창들 이런 분들 전방위로 다 욕을 하더라고. 이분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분이 싫어하는 분을 제가 가깝다는 이유로 해서 연락을 안 하다가 그래서 이제 뭐 난 이 사람하고는 이제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그때 MBN인가 방송 끝나고 아침에 오는데 이분이 뜬금없이 전화가 온 거야, 윤 총장이, 윤 후보가.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출마 선언도 하고 캠프도 꾸리고 그래서 아니 내가 1호라고 그러더니 아무 상의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 이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국장님 이제 오실 때가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장제원이가 전화할 테니까 국장님 뭐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니 총장님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그랬지. 그때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자기가 지지율이 뭐 최고였잖아요. 네. 그 다들 그 캠프에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안 가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10여 분 동안 설득을 하길래 죄송하지만 저는 안 되겠다고. 그리고 끊었어. 그리고 집에 도착했더니 신지호 의원이 네. 제 중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신지호 의원이 그때 그 캠프에 가 있었어. 네.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야 총장이 너 데려오라고 난리인데 너 빨리 와라. 그래서 제가 나 못 간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예 그럼 대선 캠프를 안 뛰신 거네요? 안 갔지 당연히. 그래서 저는 최재형 원장 캠프에 가 있었어요. 천하람 의원과 같이 맞네. 그쪽에 네, 있군요. 그래서 그쪽 캠프에 갔었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최재형 원장 캠프에 간 지 한 2주쯤 됐을 때 전화가 온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가 그래 명색이 신부사 편집국장이라는 친구가 이쪽에서 있다가 이쪽에서 다시 양다리 오라 그래서 달랑 가버리면 여기는 지지율 5%, 여기는 25%, 30%. 그렇다고 해서 가버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기자라는 놈들 정말 의리 없다.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못하겠다 그렇게는. 나는 그렇게 뭐 누구 등치고 그렇게 저 뒤통수 치고 가고 싶지는 않다. 가셨으면 홍보수석은 하셨을 거고. 잘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나마나 거기에 대해서 뭐 보나마나 제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테니까 저는 아마 잘렸을 것 같아요. 진짜 쉽지 않은 뭐 말로는 듣고 있지만 당사자가 되면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 당시 쉽지 않죠. 그쵸. 왜냐하면 욕 좀 먹어도 아예 좀 참고 기다리면 좀 청와대 대변인 하고 공보수석 뭐 기관장하고 이런 이게 탄탄대로인데 스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꼬우신 거잖아요 인생을. 아니 근데 욕 먹었다고 뭘 인생을 꼬아요. 아니 내가 그때 갔으면 깜빡 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뭐야. 저는 사실은 물론 이제 욕 많이 해서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욕이라는 건 우리가 저한테는 욕 안 했어요. 한기로 저한테 있는데 저한테는 그러니까 국장님 했습니다. 남 욕한다고 이 대선 캠프 될 만한 대선 캠프 안 갔다는 게 난 조금 뭔가 야. 비하인드 뭔가 다른 비하인드 눈이 스토리가 높으신 있을 것 거죠. 같아. 눈이 높으신 거죠. 네, 아니, 눈이 저는 신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뭐가 다른 거 있죠 또.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긴 있어. 그걸 그걸 좀 보면서 설명이 안 돼. 네. 근데 왜 알겠습니다. 나를 갑작스럽게 이거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몇 년 전의 일이고 네. 그 양반 그분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네. 좀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갑자기 왜 나를 아니 소환해서 나는 텔레그램에서 들키는 건 저도 뭐 텔레그램으로 피해 본 사람이 하는데 네. 몇 줄 나오는 건 봤는데 이렇게 그냥 제가 볼 때 이거 당황하게 단체 문자예요. 그래요?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으로. 아니, 왜냐하면 근데 이렇게 박덕흠 의원과 대화 중에 나왔었던 맥락이 없고 네. 일방적으로 이렇게 온 걸 펌, 보니까 팟 이런 거요. 김종혁 최고에 대해서 왜 한동훈 대표와 함께 하는가에 대한 뭔가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낭설 이런 것들을 자기 측근들한테 보내고 있는 것 같고 누군가. 네, 누군가들한테 네. 그리고 제가 좀 웃긴 거는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금 이 12월 말과 이 아주 엄중한 시기에 제주도를 가셨다는 걸 이 텔레그램에서 알 수 있는 거고 네. 우리 박덕흠 의원인가요?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지금 문자가요? 네. 여기서 골프장도 가셨네요. 네. 12월 말이면 되게 국민의힘에서 아주 어려운 시기인데 네. 골프장 갔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없겠지만 참 골프장도 많이 다니시고 제주도 다니시는 거 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듣고 저희 2부에서는 민주당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